오늘은 주방 동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방 동선이 왜 중요하냐? 매장이 이렇게 대충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막 무한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 막 100평, 200평, 300평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해봤자 1, 20평 정도. 지나가다 보이는 그 매장 정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주방 동선을 만약에 난 쾌적하게 일할래, 막 이만큼 빼. 테이블 놓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효율적이게 놓고 공간을 좀 더 효율적이게 쓰게 하기 위해서 주방 동선이라는 걸 짜고 주방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동선이 중요한 이유는 테이블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방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것. 딱 두 가지만 사실 목적으로 해요. 그래야 홀매출이 나오니까. 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주방 동선을 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 저희는 대략적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10평 기준 5개에서 6개 정도면은 잘 들어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찌석이든 2인석이든 테이블 개수가 나와야 된다는 주의예요. 자, 15평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15평? 7개에서 한 9개 정도. 10개면 완전 베스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7개면은 아쉽지만 구조가 이상하니 어쩔 수 없다. 자, 20평 정도.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테이블 개수를 짰는데 11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든 12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 다음에 25평 정도. 제 개인적으로 15개 이상만 나오면은 괜찮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 브랜드 기준이고 저희 이자카야 기준인데 보통 이 정도 개수 맞추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요거보다 낮으면 아쉽다고 판단을 해요. 이 이상인 경우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장사에 관심 있으신 90% 이상이 다 25평 안으로 끊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수를 기준으로 사오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내가 12개다 25평인데 12개고 막 20평인데 10개야 그럼 이런 이유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배달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내 주방을 좀 크게 뺄 수밖에 없어 라는 이유만 저는 좀 납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본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저희 기준은 일단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할 게 15평, 20평일 거거든요. 한 이 정도가 제일 많을 텐데 20평에 테이블 12개로 먹을게요. 12개. 그러면은 객단가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식사료 같은 경우는 좀 낮지만 술집료 같은 경우는 좀 높거든요. 저희가 65,000원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6만원이라고 할게요. 테이블 12개를 6만원에 한 바퀴를 돌리면 얼마예요? 한 바퀴? 72만원인데 보통 술집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을 2시간 두거든요. 2시간 정도면 먹어요. 밥은 좀 짧게 먹죠. 밥은 짧으면 3, 40분, 길면 1시간 정도니까 밥은 좀 짧은데 술집 같은 경우에 보통 2시간 앉아 있잖아요. 보통 6시에 퇴근해서 7시부터 피크죠. 7시부터 11시가 피크예요. 근데 7시부터 11시까지는 4시간이죠. 근데 4시간이면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이에요. 피크 시간에 꽉꽉 채웠다. 그럼 두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바퀴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144만원. 근데 이게 며칠이에요? 30일. 대략 한 4,50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테이블 개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홀 매출은 한정적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테이블 많이 빼야 되고 테이블 많이 빼기 위해서 이 주방 동선을 효율화한다가 핵심이에요. 주방 동선 짜지도 않았는데 얘기가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주방 동선 짜니까 근간을 알아야지 이 주방 동선을 좀 더 집중도 있게 짤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짜요. 관심 없거든. 그 사람들은 이 매출에 관심이 없어요. 깔끔하게 나오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짜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공사할 때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방 동선 같은 경우에 짤 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주방이 어떤지를 일단 구분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방 바닥이 물에 젖어있는 느낌이 있고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걸 볼게요. 카페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서 있는 그 발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은 건조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기가 없어. 근데 음식점 있죠. 음식점 주방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물기가 많고 뭔가 되게 주방 같아 느낌이. 자, 그 차이가 뭐냐면은 습식 주방하고 건식 주방 이렇게 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건식 주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많이 하고 막 음식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를 막 물 뿌리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수 코팅이 된 습식 주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주방 동선을 짤 때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넣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매장 입구가 여기를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주방 입구가 여기면 어때요? 들어갈 때 뭔가 입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쪽으로 빼겠죠. 보통 그래서 주방 입구를 이쪽으로 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로 뺄게 칠게요. 이 주방 입구를. 첫 번째로 고려할 게 뭐냐? 퇴식구라고 하죠. 퇴식구. 식기세척기랑 있는 곳이 여기여야 돼. 바로 옆에. 왜냐면은 홀에서 그릇 들고 간 다음에 주방 들어간 다음에 바로 놔둘 수 있게. 자, 이해되죠? 예를 들어 여기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턱으로 올라간 다음에 몇 걸음 간 다음에 놓고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주방 사람들이랑 다 부딪혀요.
그래서 첫 번째, 퇴식 후에 의미하는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은 무조건 주방 입구 쪽에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완전 철거된 상태로 보면은 주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은 상하수도관을 보면 돼요. 딱 빈 공실을 봤을 때는 상하수도관이 보이거든요. 밑에서 관이 딱 올라오는 하수도관이 있고 상수도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근처에다가 주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인테리어 업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만약에 상하수도관이 여기 있는데 주방을 여기다 할 거다. 안 되냐? 되긴 돼요. 관을 길게 빼면. 근데 굳이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상하수도관 있는 쪽에다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주방 동선이란 거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방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저쪽까지 뭐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게 바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저기 있는 걸 여기로 갔다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 동선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선 개념할 때 사람이 일하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 주방 이렇게 할 때 보통 1, 20평대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창고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 바깥에 버려진 공간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1, 20평이면 요거 공간밖에 없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는 술집을 하니까 주류 박스 같은 거를 놓을 자리, 그리고 공산품, 배달을 하게 된 경우는 배달 용기, 이런 것들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재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쁘게 만들려 한다. 자, 이런 관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적재 공간 때문에 아마도 집에서 이만큼 쌓여있을 거예요. 왜냐면 놀 데 없으니까. 매장에 놀 데 없으면 보통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에 까치 선반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어디에? 홀에서 안 보이는 주방 안쪽에. 진짜 적재 공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잘 안 닿지만 쌓아놓을 공간이 있는 곳들을 꼭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만들면 진짜 나중에 폭파돼.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얘기할 때도 적재 공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세요. 빈 공간 없이 최대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적재 공간에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 돈을 잃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돈을 날리는 경우. 돈을 날리는 경우가 뭐냐면은 전기 용량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전기 용량. 매장 안에 있는 전기가 들어간 애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에 빵 틀었을 때 가장 고점이 얼마나 되냐. 보통 10kW 이상 돼야 돼요. 살짝 어렵죠? 저는 이게 전기 사용량인 줄 알았어. 용량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를 막 쓰잖아요. 예를 들어 막 갑자기 에어컨 켰어. 튀김기 켰어. 이렇게 하면 전기가 올라가죠. 요 고점 있죠? 요 고점. 이 고점이 몇 킬로와트냐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용한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 면적이 전기 요금이에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하는 좀 오래 걸렸거든요. 내가 전체 사용하는 양이 전기 요금인데 내가 사용하는 그 용량의 고점,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경우 있죠. 그건 뭐예요? 이 고점을 넘어선 거야. 너무 많은 전기를 한 번에 빵 쓰니까. 그래서 10kW는 기본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kW 이상으로 봐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20kW 이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넉넉해요. 근데 구축 있죠.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 있어. 그리고 옛날 건물이면서 주택을 개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증설해야 돼요. 증설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요. 이거 고려 안 하고 증설 안 하잖아요? 이미 인테리어 다 해놨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켰다면 두꺼비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개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 다시 증설하잖아요? 돈이 한 3배 들어요, 3배. 왜냐면은 다 철거하고 뺀 다음에 증설한 다음 다시 해야 돼. 자, 이해되시죠? 심지어 그때는 장사도 못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저희도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한두 군데가 생각지도 못하게 터진 적이 있어요. 플러스 전기 관련해서 콘센트 있죠?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최대한 콘센트를. 튀김기 같은 경우 있죠? 튀김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튀김기 별도의 콘센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성할 때 튀김기를 여기에다 넣을 거면은 튀김기 근처에다가 전기를 뺀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여기 저 튀김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 용량 넉넉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튀김기 넣었다가 뻑이 나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까먹었는데 테이블 할 때 간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테이블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대충 이해해 주세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등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얘가 의자를 빼고 얘가 의자를 뺐을 때 다음에 어때요? 싸움 나죠? 테이블과의 이 간격을 봐야 되는데 이 간격을 1200으로 보시면 돼요. 밀리미터예요. 인테리어 업계에선 다 밀리미터로 써요.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의자를 떼고 일어나는데 저쪽에 앉은 사람과 의자가 거의 아슬아슬하게 쾌적한 정도. 1200. 1300이면 어때요? 완전 쾌적해요. 근데 1100이면 어때? 1100이면 안 돼요. 저희가 다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이 100, 즉 10cm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최적은 1200이다. 자,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옆에다 하나 더 둬. 자,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너무 가까우면. 같은 테이블 같죠? 근데 너무 멀면 어때요? 많이 못 놓죠. 자, 그래서 이 간격도 저희는 대략적으로 500 정도까지가 맥스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500은 살짝 좁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주방 동선 아까 다시 얘기하면은 주방 공간이 보통 한 10평 정도 되면 솔직히 주방에 한 명이라거든요. 15평 정도부터 이상은 1.5명에서 2명. 1.5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크 타임 때 들어오는 거 정도. 보통 2명 정도가 가장 많이 일을 해요. 바쁘다면 3명 정도. 자, 그러면 2명 정도 일할 때 무조건 분업이 돼 있어야겠죠. 같은 일을 2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분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오픈 주방이니까 오픈이 돼 있거든요. 들어오는 여기에 메인 다이 한 명을 넣어요. 그 다음 메인 다이가 한 이 정도 공간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 봐면 돼요. 남은 공간 있죠. 남은 공간에 보조 다이가 있어야 돼요. 메인 다이, 보조 다이 개념이 있어야 돼서 얘는 여기 설거지했다가 세팅했다가 설거지해서 세팅했다가 갖다 줬다가 하면은 어때요?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 근데 얘는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 화구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냉장고 여기 하나 세팅하면은 이 냉장고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나눠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동선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일을 한 달 정도만 해보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에어컨 문제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희는 매년 에어컨 한 대씩 추가로 샀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진짜 홀에 놓을 수 있는 데는 다 놨어. 이제 넣고 싶은데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에어컨을 다 놨어요. 이게 창업비용 아끼다 보면은 에어컨을 설치를 좀 미루거든요. 비싸요. 에어컨이 생각보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거 되게 가벼워 보이죠? 그거 매장에서 설치하려면은 돈 500 줘야 돼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경우가 있는데 25평 매장이다. 25평형 하나만 하면은 무조건 더워요. 제 개인적 체감에서는 고깃집이 보통 2배 이상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고깃집 아니어도 2배까지 해놓으라고 해요. 2배. 그럼 뭐예요? 50평형. 자, 이거 에어컨 사보신 분은 알 텐데 일반적인 뭐 벽걸이 에어컨이 10평형, 15평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합이 50평 정도 나오게 세팅하면은 조금 나아요. 왜냐면은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 시점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에요. 평상시엔 이상 없어요. 근데 7월, 8월 무더위 어느 날 갑자기 매장이 더워. 손님들 덥다 그래. 에어컨은 풀이야. 그런 컴플레인이 2, 3일 정도 지속되잖아요. 사장님 멘탈 터집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 이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2, 3일 버티면 되지 쉽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버티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고려하는 게 좋다. 더 넉넉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다 확인하기 어때요? 처음 장사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개인 술집 하시는 분들,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한 최소 한 2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 텐데 오늘 제가 한 얘기 정도까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창업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규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면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다 넣어보면서 최적 동선을 짜준 다음에 이거 아니네? 야, 취소. 자, 이걸로 바꾸자. 이런 작업이 있죠. 최소 3, 4시간 넘게 걸려요. 저희는 이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걸리는데도 3, 4시간은 넘게 걸린다. 그래서 요거에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테이블 간격과 최적의 동선이 다 맞춰지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나중에 업자한테 조율할 때도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방 동선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